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우리는 살면서 힘겨운 일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자존감은 내면화되어 있지만 외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내면화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잘 헤쳐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만큼의 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자존감은 높았다가 다시 낮아지기를 반복합니다.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요? 너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할수록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부족한 자존감에 대해 파고들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점수를 70점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좋게 보냈던 어느 하루가 있었다고 해도 100점 가까운 점수를 줄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날만을 기다리면서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70점짜리 하루하루를 희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삶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나 열등감을 줄이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한 나를,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이나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들도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회피하지 말고 억지로 용서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내 앞의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것은 때로는 큰 성취일 때도 있지만 그냥 소소한 일상의 작은 성취일 때도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나의 자존감은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일상을 힘겨워하지 않고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자존감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라는 화려한 모습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평범한 나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화려한 시기가 지나고 그냥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십시오. 우울하다는 흔한 말. 우울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흐르는 감정입니다. 감정이란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크든 작든 우울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우울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살면서 경험하는 우울함의 범위나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우울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울하다는 감정 역시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볍게 우울감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힘들어서 우울하다는 표현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우울하다는 흔한 말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경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 하나만을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그의 경험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우울함이 하루 날씨라면 우울증은 계절과 같습니다. 우울함이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라면 우울증은 장맛비입니다. 하루에 좋지 못한 날씨가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계절이 됩니다. 하루 이틀 비가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고 거세게 내리면 장마라고 합니다.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울하다 느끼는 그 감정의 파고가 깊고 이런 기간이 길어진다면 우울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고 상담이나 치료를 쉽게 받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울증의 증상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은 양성질환입니다.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감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고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한다면 많은 범위에서 호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의 시간이 흘러가고 스트레스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해야 합니다. 가끔씩은 악을 쓰며 일상을 버텨나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 내내 지금과 같은 강도의 우울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계속 남아있겠지만 처음에 그 감정처럼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내내 이 감정이 차지하고 있다가 하루의 절반, 며칠에 한두 번 이렇게 점차 우울한 감정의 빈도와 강도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일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주던 사건의 해결책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압도하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다시 바라보면 답이 없을 것 같던 상황이 조금은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대화하면서 가끔은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되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친구를 만나 대화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우울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는 순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에도 종류가 있다. 질병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합니다. 최근의 우울증 양상 역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우울증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 왔습니다. 하나는 반응성 우울증입니다. 이는 비교적 잘 지내던 사람이 상실이나 실직처럼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인성 우울증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같은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우울증으로 별다른 스트레스 요인 없이도 작은 일에 쉽게 우울해지고 자주 재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흔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이 호소하는 우울증은 이전의 분류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심하게 우울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괜찮아 보이고 때로는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우울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크게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존과 다른 양상의 우울증에 대해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일부 정신의학자들은 사회적인 우울증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우울증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비난의 말을 담아서 패션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우울하지만 집에서 치킨 먹을 때는 괜찮아지는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증상은 빨리 호전되는 게 일반적인데 비해 MZ세대들의 우울감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고 이런저런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개 한두 명의 자녀만 출산하다 보니 아이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이런 풍경은 지속됩니다. 가족 전체가 아이의 관심사에 크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MZ세대들은 자기 만능적인 사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MZ세대들은 지나치게 높은 자존심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주어지는 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기 모습에 지나치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장하면서 단단히 구축된 자기중심적인 사고 탓에 아주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존재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르러서는 세상이 너무도 크고 나는 아주 작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넓은 세상은 나 없이도 잘도 돌아가는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좌절은 보다 일찍 경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고 맷집이 강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 환경 탓에 늦춰진 좌절의 경험은 더 큰 좌절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존심과 자신감의 적절한 조화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단 우울감에 빠지게 한 상황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휴식을 통해 회복하다 보면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은 우울한 상황에서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휴식과 회피는 다릅니다.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나 반드시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답이 나옵니다. 그냥 내 몫을 하는 것, 돋보이지 않는 작은 악기라도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 크지 않아도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를 원망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원래 공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게임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를 취하는 일이 중요할 뿐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슬픔.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괜찮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언제까지나 좋은 모습으로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행동이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고 좋은 모습만 유지하는 것은 몹시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선을 지키며 크게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기적인 선택을 자주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좋은 모습으로만 남으려고 애를 쓰면서 지나치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착한 사람 증후군 또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정적인 평가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따르곤 합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양보하고 미안하지 않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증후군인 사람은 대개는 예스맨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항상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기에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주변을 의식하기에 밝은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업무적인 부탁을 하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남에게 지시하는 일은 몹시 불편하게 느낍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을 겪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착한 아이였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권위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강한 성격의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무의식 중에 내재화하게 되는데 착한 사람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곤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작은 잘못 하나, 피치 못할 지적 하나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좋은 평가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인 사람은 100점짜리 시험을 쳐서 90점을 맞았을 때 얻지 못한 10점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는 항상 좋은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힘들어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 우리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맑은 날이길 기대하지만 삶이라는 날씨는 흐리거나 가벼운 비를 뿌리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공정하게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그 노력이 항상 보답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꼿꼿하게 살아갑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주어지는 소소한 행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삶이 무척이나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나름의 노력을 다해왔음에도 말입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쌓여서 마음의 병이 되고 제대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날에 우리 스스로를 너무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몸의 상처는 잘 돌보면서도 정작 마음이 힘든 순간에는 잘 돌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건네지 못할 날선 비난의 말들을 자신에게는 쉽게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날선 비난이야말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냥 따뜻하게 바라볼 필요도 없고 잘못한 부분을 억지로 좋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정도로만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건네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내가 삶의 한순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무례하게 건네는 말과 생각들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고민, 자신감이 부족한 순간,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인가 상실해서 고통스러운 순간, 나를 괴롭히는 좋지 못한 주변인들. 이런 경험들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나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그냥 원래 그렇구나. 다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위안을 받았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